네,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고수외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진선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의 95%,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 정말 어려운 장세에서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바로 이때 주식 투자의 기본기를 제대로 한번 갈고 닦아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아주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고수외전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진짜 고수가 된다.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고수외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분들께 고수의 투자법을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브스타의 이성호 대표, 이상원 대표, 그리고 김우영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이 들으신 대로 고수외전입니다. 정말 투자 전문가, 고수로서 이 자리에 세 분을 모셨는데 어떻게 좀 자부하세요? 스스로가 나는 고수가 맞다 인정을 하십니까? 근데 뭐 이번에도 네. 겪었지만 주식시장이 아직도 한 만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네. 어렵고요. 시장을 이긴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시장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할 뿐이고 뭐 고수라고 어떻게 으스대고 다닐 만한 처지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이 주는 숨어있는 메시지를 확인을 해보고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저희가 파이브스타에 뽑힌 것은 이 SBS CNBC에서 많은 전문가 중에서 그나마 그 타이틀을 줬다는 것은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낫다.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긍정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고수라고 딱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주식시장에 결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디 가서 빠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좀 더 많은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좀 키워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흙 속의 진주 골라내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팁을, 어떤 주제를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지 파이브스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성공한 투자자는 이것을 읽는다. 무언가를 읽는다라고 하니까 뭐 일단 떠오르는 거는 경제신문, 주식 전문 서적 뭐 등등이 떠오릅니다. 정답은 뭘까요, 대표님? 제가 조금 아까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살짝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제표. 우리 시청자님들 첫 시간부터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니냐라고 지금 뭐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재무제표라는 게 사실 느낌이 좀 어려워요. 숫자도 많고 빼곡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난 사실 잘 읽지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무제표를 뭐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을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그 뭐 정무는 내 거라든가 또는 총무팀의 뭐 이 부분은 내 거라든가 그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를 인수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면은 네. 자, 가게를 인수할 때 뭘 보겠습니까?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고, 또 내가 돈을 빌렸을 때 나가는 이자는 얼마고,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예. 그거 안 하고 가게 시작하시는 분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바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가게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를 벌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런 걸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런 정보들이 바로 재무제표에 다 들어있다. 아니 그런데 저는 드는 생각이요.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주식을 매수할 때 재무제표를 다 뜯어보실까? 이런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기업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 기본적인 자료를 제외하고 옆 사람 뭐 이렇게 듣고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매수하기 전에 내가 이걸 왜 사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두 표현해 주는 것이 재무제표인데 네. 이걸 건너뛰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일단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성장성 그리고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도 쉽게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다가가실 수 있을까요? 문제는요. 네. 공부를 하면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근데 하면 됩니까?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파이브스타 대표님들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시면 재무제표가 더 이상 어렵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어가죠. 자, 핵심 정보 하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도 표니까 구성 요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의를 내리고 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제 K기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저 처음부터 좀 어렵게 나갔는데 K기업이라는 일반 회계 원칙을 사용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근데 이때는 사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그때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다고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오. 200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IFRS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이 됐는데 그렇죠. 이게 각 나라마다 회계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비교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또 뭐 조선산업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IFRS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쓰기 시작하는데요. IFRS는 그래서 큰 틀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니들이 알아서 회계를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주석을 통해서 명기를 하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재무제표라면은 IFRS 기준에 따라서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네. 재무상태표 그리고 재무상태표가 옛날에 대차대조표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상태표. 예, 재무상태표로 나오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똑같이 손익계산서로 불리고요.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거기다가 주석까지 주석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쓴 거고요. 아.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손익계산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대차대조표라고 불렸던 재무상태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가 가장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앞으로는 주석의 활용도도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추가 정보나 이런 그렇죠. 부분들도 예. 상당히 유의미해질 것이다. 자, 지금 저희가 재무제표 구성 요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죠. 예,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강조드렸던 영업이익률입니다. 얼마만큼 자기가 매출을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몇 프로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은 현대차량 종목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엄청 실망했죠.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현대차의 매출 부분이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분기에만 40억입니다. 너무 실망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플러스 되는 것이 하나 더 있냐면 뭐냐면 일회성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네. 갑자기 그 기업이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갑자기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자기 갖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토지를 매각했을 때 일시적으로 분명히 수익이 늘어난 거고요. 이번에 현대차가 아쉽게도 한차손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에어백 이거에 대한 리콜 때문에 5천억이 일시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역시 이것도 일단은 일시적으로 비용이 발생된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굵직한 기업을 예시로 들어서 저희가 어떤 그 실적 추이를 보는 법을 간단하게 언급을 주셨는데 삼성전자를 또 대장주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이쪽에 대한 실적도 뭐 간단하게 언급 주실 부분 있을까요? 참고 삼아.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 그 항상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3분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매출액의 증가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 기업들 대부분이 순이익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 자체의 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이에 대한 실적 우려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돈은 벌고 있는데 매출액이 줄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업황 자체가 좀 줄어들고 축소가 되면서 앞으로의 순이익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금 3분기까지는 반도체가 초호황을 누리면서 매출액이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긴 했지만 성장률 자체가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계속 내고 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반도체 고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돈을 벌고 있으나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의 증가율이 그동안 어떻게 증가가 되고 있었고 성장을 네. 하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은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 아니 대표님 이거 어디서 봐야 됩니까 재무제표를? 요새는 네. 아무 데서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무 데서나요? 예,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화면에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시연을 네네. 해보이겠습니다. DART인데 다트. 이게 예. 다트를 치시면은 밑에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자공시 시스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뭐 재무 분석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여기 재무제표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또 컴퍼니 가이드에 들어가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매출액서부터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또는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서부터 그 밑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여기 보이실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비롯해서 현금 흐름표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어디서든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디 도서관 가서 자료 찾지 않으셔도 정말 뭐 HTS까지 뭐 쉽게 접하시잖아요. 그 기업의 재무제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재무제표를 공부한 후에 종목 선별을 해야죠.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저희가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기업의 실적과 숫자, 어떤 부실 상태인지 혹은 건전한 상태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정보를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분들도 사실 활동하시다 보면 과거에 뭐 초보 시절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업 분석을 잘못해서 손실을 본 적이 있다. 이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경험 들려주실 분 계십니까? 테마주들에 대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묻지마 급등을 하는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네. 뭐 물론 초보 시절이었지만 그 처음에 그 매매를 할 때는 재무제표를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시세가 움직이는 걸 보고 쫓아가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밀릴 때 미처 손절하지 못하고 손실을 키웠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밀렸나 봤더니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테마주라서 분위기에 네. 따라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재무제표를 그 한 번이라도 만약에 봤다면 이렇게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회사를 내가 샀을까 이런 떼내주는 후회를 하고 좀 그런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종목 이야기 풀어볼게요. 일단 재무제표상으로 피해야 될 나쁜 기업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선별하는 어떤 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 부분 아주 궁금합니다, 대표님. 이 테마주들에서 특히 재무제표를 무시하고 상승하는 종목들 그런 쪽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곤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세종시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보였는데 네. 이 중에서 대장주인 유모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4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회사인데 대장주로서 시세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에 투자자들이 몰린다는 것. 결국에는 이 종목에서 손실을 본다면 그 이유는 당연히 재무제표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마이너스가 나중에 엄청 많네요. 그렇죠. 예. 딱 봐도 이걸 보면 사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뭔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전혀 여기에 매력을 느낄 수가 없을 텐데 네. 지금 단순히 불이 붙어서 테마성으로 상승하는 이 시세에 진짜 뭐 모닥불에 불나방이 뛰어드는 형국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걸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받아보니까요. 두 분이 같은 종목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 먼저 이성우 대표님부터. 예. 파트게임스인데요. 네. 감사 의견이 거절당해서 이게 감사 의견 거절로 퇴출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재무제표 자체의 신뢰성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이걸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감사 의견이 거절됐으니까 그래도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좀 잡아주시면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파트게임스의 재무제표인데요. 네. 포괄손익 계산서입니다. 근데 보시면 매출액이 2016년 314억에서 2017년 305억으로 줄고 올해 상반기에 76억으로 이렇게 확 줄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네.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기업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흑자가 난 적이 없어요. 다 적자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진짜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다. 언제 하시라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현금 흐름표요. 예, 이게
회사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크게 보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면은 안 좋은 거죠. 영업을 했는데도 돈이 나갔으니까 적자 상태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돈을 투자를 해서 뭘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회사에서 나갔다라는 거니까 좋은 건데, 자, 이 회사도 보면은 뭘 투자를 많이 한 거 같죠? 1,479억이 2017년에 돈이 나갔어요. 뭘 나갔나? 한번 찾아보니까 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요 플러스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쭉 이제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고요. 투자 활동을 했는데 유동금융자산의 증가가 1,301억이죠. 실제로 투자를 공장을 짓거나 또는 기계를 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금융상품에다 금융상품을 샀다라는 거거든요. 저게. 아, 어떤 고정 자산이나 뭐 이런 부분은 그렇죠. 아니네요. 예. 유동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을 때 유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글자를 붙이는데요. 금융자산에다 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거나 뭐 그럴 또는, 수도 있고요. 예, 또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증자를 한 금액 자체가 회사를 위해서 온전히 쓰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재무 상태를 좀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좀 회사에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좋은 기업도 있겠죠. 재무제표상으로 꾸준하게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다던가 그래서 전망까지 좋아 보이는 5스타의 픽. 김호영 대표님께 첫 번째 종목을 좀 여쭤볼까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솔직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 네. 좋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저는 오늘 신세계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세계요. 신세계 이마트 분사 이후에 스타필드 그리고 코엑스, 백화점 등의 식품관을 크게 리뉴얼을 하면서 매출을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신세계가 정영진 회장 체제로 가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데 특히 식품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생각을 안 하게 마련인데 이쪽을 리뉴얼하면서 매출을 신장시키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매출을 끌어내는 이런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네.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보고요. 16년에 5.8%의 매출 증가를 보였고 17년엔 6.8%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5.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를 봤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지금 현재 좋은 게 아니라 매출의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볼 수 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신세계의 경우가 바로 이 부분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면세점이나 이런 쪽은 뭐 유커의 기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불분명한데 이런 신규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성장을 새롭게 이끌어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네. 신세계가 앞으로 성장성,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장성에 대한 게 이제 표로 그냥 확인이 되니까 신세계가 첫 번째 픽으로 꼽혔고요. 이상원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세요? 네, 바로 유나이티드 제약인데요. 요새 제약주들 보면은 이제 회계 처리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죠. 네. R&D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많기를 하는데 일단 동회사 같은 경우는 신약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량 신약이라는 복지약 이런 쪽에서 꾸준하게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재무제표를 보시다시피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2015년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금융비용 부담률이 있는데 그 금융비용 부담률이 2%밖에 안 되는 아주 건전한 회사죠. 거기다가 R&D, 즉 연구 개발 비용의 매출의 13%를 매년 꾸준하게 한 번도 오차 없이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도 계속해서 한 번도 축소된 적이 없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단기 수익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은 동남아, 베트남이라든지 현지화 공장을 해놓고 그쪽에다가 걔가 바로 다이렉트로 약을 납품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꾸준하게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을 달성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유나이티드 제약이 또 픽으로 꼽혔고요. 이성호 대표님은 재무제표상 아주 나이스하다, 멋지다 이런 기업 있으세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삼성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화면 잠깐 보시면요.
매출액이 2017년부터 증가를 합니다. 2016년에 6조 330억에서 2017년에 6조 8,385억, 그리고 올해 반기에 3조 8천억이니까 곱하기 2하면 7조 6천억이 되죠. 예. 그런데 이건 놀랄 것도 아닙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더 놀랄 거예요. 2016년에 244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2017년에 3,062억이었고요. 어머. 올해는 상반기에 3,608억이었고요.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이 4,050억이니까 계속 2배, 3배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그냥 있죠. 숫자로 딱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재무상태표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본이 계속해서 4조 3천억에서 계속 4조 5천억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잠깐 현금 흐름표 말씀드렸는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6,796억 7천억 그리고 반기에 5,974억 증가하고 있고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는 건 당연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거고요. 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올해 마이너스 334억인데 이게 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뭐냐면은 증자를 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게 늘어납니다. 반대로 회사채 꾼 걸 갚았다. 그럼 이게 줄어들죠.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배당을 또 줘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 보고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표를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 세 가지 현금 흐름표는 그 세 가지만 좀 보시고 사실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하루만 날 잡아서 공부하시면은 네. 충분히 어느 누구도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주식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고 공부할수록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품 들이실 것도 없고요. 지금 저희 고수회전과 함께 하신다면 재무제표의 기본기는 어느 정도 습득하실 겁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 뭐 재무제표가 좋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막 상승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 뭐 볼 게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재무제표는 좋다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주식 투자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없겠죠. 좋겠어요. 네. 최근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무제표 등의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아무 의미가 없이 무조건 추락하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재무제표가 좋다고 해도 지금 현재 주가와의 괴리감 그리고 먼저 선반영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재무제표 하나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또 너무나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수급에 대한 분석 그리고 현재 주가와 재무제표상의 숫자와의 이 괴리감에 대한 면밀한 분석 거기다가 추세와 최근 시장 상황 등 이제 주식이라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그런 맞아요. 존재이기 때문에 네.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시켜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고수 외전과 계속 함께 하신다면 이런 요소들을 다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재무제표 기본이고요. 수급과 실적, 차트, 여러 가지 모멘텀 챙겨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사실 이 시간에 다 저희가 커버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파이브스타 모바일 상담은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대표님. 예, 맞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파이브스타 모든 분들이 뭐 24시간 출동되기는 아니지만 모바일을 통해서 네. 이러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수급과 그다음에 시장의 전반적인 공매도 현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하게 모바일 상담까지 통해서 여러 가지 주식 투자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는 알짜 팁, 여러 가지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수외전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재무제표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젠 정말 멀고 먼 나와는 상관없는 어려운 지표가 아니라 조금 친숙하게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제대로 선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다. 이렇게 좀 가깝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수외전은 우리 시청자님들의 주식 투자의 기본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